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이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베스트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베스트인데, 이제 6월부터는 LS증권으로 바뀌어서, 아무튼, 예,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함께 배우기, 이제 또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잠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낸드 공부할 때,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극 좋은 시각 공정만 따로 빼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시각 공정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다뤄봤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당사에서도 사실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가 좋은 게 나와서 한번 공부해보고, 제가 퍼플렉시티라는 이제 요즘에 그 챗GPT도 있지만 퍼플렉시티가 검색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검색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것 통해서 또 자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극 좋은 시각 공정, 거기 밸류체인. 그래서 오늘은 뭐 기업을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극 좋은 시각 공정하고 그 장비,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 공정은 이거 이제 이 그림과 비슷해요.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예, 이 구멍을 파가지고 깎아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낸드가 보시면, 네, 이게 낸드 충수죠. 지금 이게 두바이에 있는 아마 그 가장 높은 빌딩 아시죠? 그건데 낸드를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원래 128단 많이 쓰는데 이제 290단 나오고요. 앞으로 내년이면 아마 400단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내후년인가? 예. 2020년. 이렇게 높게 써요. 점점 높아집니다. 낸드가. 그래서 이렇게 높은데 이 안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그죠? 우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럼 뭐죠? 엘리베이터 만들어야죠. 그죠? 빌딩 안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시각공정이에요. 예, 시각공정. 채널 홀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낸드거든요. 옛날에는 낸드가 이렇게 낮고 좀 넓었어요. 넓고 좀 낮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만들 때 만들기 어렵진 않아요. 한 번에 그냥 쭉 구멍 파서 거기 공간 확보하고 만들면 됩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처럼 엄청 높고요. 좁아요 또. 지금 낸드는 이렇게 바뀌어요. 좁고 높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한 번에 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 합니다. 이걸 더블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공간을 두 번 만들어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여기서 한 번 끊고 여기서. 이 한 번에 뚫고 내려갈 수가 없대요. 기술력이. 그래서 보통 그걸 더블 스태킹. 삼성은 보통 한 번에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좁아지니까 이게 그 공정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종행비라고 하는데, 그 종행비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위에 높이랑 이제 밑변은 좁아지고요. 높이는 점점 올라가요. 네.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낸드가 점점 좁아지고 높아지는 이 트렌드가. 그래서 점점 이 시각 환경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 뚫는 거 있죠,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게 바로 채널 시각입니다. 여기 결국에 이제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깊은 구멍을 뚫을수록 좋아요. 고용량이에요. 그걸 이제 싱글인데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싱글은 어렵다 이제 설명드리고, 삼성 이제 스케줄 보면 내년에 400단까지. 근데 보면 삼성은 싱글 스택이었거든요. 128단까지. 근데 더블 스택 보이시죠? 두 번 해요, 삼성.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96단도 더블이었어요. 대부분 두 번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낸드 기술력이 거의 막강한 거예요, 사실. 근데 삼성도 이제는 두 번 하고 이제는 세 번으로 갑니다. 다른 회사들은 300단부터 세 번 들어가는데 삼성은 400단부터. 그러니까 세 번 들어가요. 그럼 소재도 그만큼 많이 쓰이고요. 장비도 더 쓰이겠죠. 소부장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세 번 끊어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노광공정 다시 옛날에 이제 식각공정 설명하기 전에 여기다 빛을 쏴가지고 회로가 있죠. 여기 렌즈 통해서 강강이 밑에 발려져 있죠. 강강이는 빛을 저걸 받아가지고 회로를 새기는 특수 고분자 물질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비쳐서 여기에 회로가 그려지죠. 강강이. 예.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노광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요 공정인데 식각은 뭐죠? 깎아내는 거죠. 여기. 예.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우리 뭐 옛날에 판화 같은 거 하거나 막 그런 미술 시간에. 그래서 이 웨이퍼에 식각 물질을 넣어가지고요. 예. 강강에 보호받지 않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이 강강에 보호받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요 회색 요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각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습식, 건식. 습식은 액을 이용해요. 이렇게. 요 필요 없는 거 있죠. 여기 사나막에 요 부분. 요걸 깎아내는 겁니다. 액을. 아니면 건식은 뭐 에너지 같은 거 싹 싸가지고. 네. 방식은 이제 두 가지죠. 근데 식각의 이제 방식 중에 등방성과 비등방성이 있거든요. 이 용어는 뭐냐면 등방성은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각이 액이 딱 들어갔는데 똑같이 모든 면으로 그럼 빨리 가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같은 속도로 같은 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균일도가 떨어져. 왜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식각은 요거예요. 요거. 요 모습인데 요 등방성은 뭐냐면 여기다 넣는 순간 얘가 똑같은 비율로 가버려요. 근데 여기는 밑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은 좁죠. 그러면 서로 달라야죠. 식각의 이 속도 자체가 방향이. 근데 얘는 똑같이 가니까 아니 난 저기까지 식각 안 해도 되는데 왜 쟤는 저기까지 파버리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얘는 빠른 속도. 그지만 균일하지가 않고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해버려요. 근데 얘는 어쨌든 그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천천히.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선택비라 그럽니다. 이거를 목표로 하는 타겟막의 식각률인데 당연히 얘가 선택비가 높겠죠. 빨리 하니까. 예. 그래서 등방성 이 습식 같은 게 등방성이 좀 좋고요. 등방성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 그 선택비가 좋은 거죠. 빨리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미세화가 될수록 선택비는 속도 빠를수록 좋죠. 예. 우리가 원하는 그 식각이 빠르게 되는 거니까 선택비는 좋은데, 그러니까 비등방성이 좋아요. 등방성보단 비등방성이 좋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등방성 요겁니다. 저 저기 여기까지 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여기까지 가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니까. 그럼 그건 비등방성을 해야 되고 대신에 선택비는 높아야 돼요. 빠른 속도.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습식은 식각액 있죠. 요걸 넣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건데 선택비가 이게 높아서 빠르게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는 부분도 식각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좀 단순한 공정에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건식 식각은 아까 습식이 아니고 건식은 이제 기체 같은 거 이용하는 거예요. 기체나 아니면 이제 그 에너지 같은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건식은 뭐냐면 건식 중에 방법이 여러 개가 사실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응성 이온 식각. 요게 대세입니다. 여기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거 보고 공부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해는 했거든요. 예. 근데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 합친 거예요. 얘네 둘을 합친 게 이거예요. 어떤 거냐? 반응성 이온 식각은 얘랑 얘 합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적 방법은 포토레지스트 아래 이거 제거해야 될 물질들이 있죠. 예, 물질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반응하지 않는 물질에다가 웨이퍼에다 화학 물질을 입히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강강액이 있고 어떤 액을 바르면 밑에 필요 없는 것들만 얘가 찾아가지고 없애줘요. 빠르게. 예, 그래서 이건 선택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선택비. 예. 내가 선택한 것들만 그 필요 없는 물질을 얘가 알아서 그 액이 반응을 해서 없애주는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화학적 방법이고, 물리적 방법은 뭐냐면은 이 어떤 입자가 있거든요. 예. 요거를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플라즈마 같은 거죠. 얘를 웨이퍼에다 때려버려요.
그럼 웨이퍼에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식각은 붙어 있는 물질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에 뭔가 어떤 물질이 붙어 있죠. 얘를 없애고 싶은데 방법이 여러 개죠. 아까처럼 용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물리적 방법은요, 이 플라즈마 같은 에너지를 쏴가지고 예, 웨이퍼에다가 그 물질을 충격을 줘버려요. 그럼 웨이퍼랑 얘가 부딪히죠. 그러면 거기 결합력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를 떼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기압을 낮춘 뒤에 높은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기체가 분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오죠. 처음에 기체를 넣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체를 넣고 에너지를 쏴줘요. 그럼 얘가 분리가 돼요. 원자와 전자로. 그래서 이 원자에다가 전기장을 웨이퍼 쪽으로 방향을 딱 꽂아주면요, 이 원자가 웨이퍼랑 부딪혀버려요. 예. 그래서 이 충돌을 하면 나중에 이제 떼어내기가 쉽겠죠. 이제 그런 방식이 바로 물리적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거해서는 안 되는 물질도 제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화학적 방법은 원하는 것만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용액에 반응하는 것만. 근데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체가 분리가 돼서 원자가 그냥 가서 딱 부딪히는데, 야 이거는 제거되면 안 되는데 그냥 힘으로 그냥 띄어내버리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얘를 약화시켜서 물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사실 좀 장단점은 있는데 이 두 개를 섞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반응성 이온 식각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화학적 방식과 이 스퍼터링 방식을 합친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건식 식각이에요. 예. 그래서 식각 기체를 이 플라즈마로 바꿔서 식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체를 놓고 플라즈마로 얘를 이제 기체를 이제 공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양이온, 라디칼 이런 게 나옵니다. 분리가 돼요. 예. 그래서 기체를 넣고, 그러니까 이런 순서 이거예요. 기체 넣어요. 건식할 수 있는, 식각할 수 있는 기체가 딱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얘한테 플라즈마가 가열을 합니다. 요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체가 들어오죠. 플라즈마로 때려요. 그럼 이 두 개가 분리돼요. 라디칼하고 양이온으로. 그죠? 이 양이온이 뭐라 그랬죠? 웨이퍼에 붙어 있는 물질을 없애야 되죠. 이 양이온이 웨이퍼를 때려버립니다. 가서 얘를 약화시켜요. 웨이퍼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저 도복에 저 띠 있죠. 검은색 띠를, 파란색 띠인가요? 예. 저거를 갖고 오고 싶어요. 욕심이 나서. 그럼 저 사람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해요? 공 막 여러 개로 공격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혼란스럽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 공이 양이온 같은 거죠. 좀 설명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잡니다. 지쳐가지고 힘들어.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디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기체에다가 플라즈마를 딱 가열을 하면 전자, 양이온, 라디칼 세 개로 분리돼요. 양이온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띠, 파란 띠죠. 그래서 이 라디칼이 조용히 갑니다. 가서 얘랑 이제 얘가 힘이 약해졌잖아요. 이 라디칼이 가서 도복을 이제 가져오는 거 아니, 도복이 아니라 그 띠를. 띠 없죠 지금. 유유히 가져옵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라디칼일 거예요. 그래서 가져.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반응성 이용식각이에요. 저도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저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디칼은 높은 반응성을 가진 기체고, 그래서 플라즈마가 이 라디칼과 양이온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분리가 돼서 공격을 해서 필요 없는 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성인 양이온으로 식각 목표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식각 목표 부위를 공격을 해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약해진 부위를 라디칼이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흡착해서 가스가 돼요. 그래서 배출시켜요. 위로. 필요 없는 걸 날려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사실 이걸 하면요, 식각률이 이걸 동시에 하면요 10배가 증가한대요. 기존 방식보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식각률이 10배나 증가한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이게 아까 습식은 단점이 요거잖아요. 이게 등방성이라 요거 깎으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 깎으면 안 되잖아요. 요걸 원하는데 근데 이 장점만 혼합한 게 바로 요 반응성 이용 시각인데 조금 등방성이 있대요. 약간의 이 방식을 쓰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많은 거는 습식보다는 훨씬 적은데 좀 우리가 깎으면 안 되는 부위까지 조금 깎게 된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바로 반응성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습식과 건식이고 용액, 가스 여기 섞여 있죠. 화학적, 물리적 반응. 여기는 화학적. 얘는 화학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되고 대신에 여기까지 깎아서 좀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좀 미세화 쪽에는 여기로 가야 돼요. 점점 제가 미세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낸드도 이렇게 높게 쌓을 때 점점 낸드가 높아지고 좁아지니까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등방성과 비등방성이 합쳐진 거다 한마디로. 그래서 일부는 좀 깎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까지. 그래서 저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게 극 좋은 방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온 게.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습식은 요게 여기 증착을 요게 뭐냐면 첫 번째가 증착, 절연층, 게이트 이게 다 증착을 해서 여기다 이제 구멍 파서 뚫어야 되거든요. 요게 식각이에요. 그래서 습식은 용액으로 하는 거. 이 네모난 거 보이시죠? 빨간 거. 요게 계획된 건데 요 계획된 거를 벗어나죠. 습식의 단점이죠. 빨리 나지만 요 밑에가 건식. 건식은 완벽하죠. 예, 딱 원하는 만큼. 대신에 느려요. 그리고 일부는 일부 좀 목표한 것보다 좀 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각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까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요게 정상이죠. 근데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오버하는 게 더 낫대요. 이게 안 깎이는 것보다. 이거 하면은 여기다 이온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안 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를 받는데 차라리 더 깎이는 게 낫대요. 근데 이게 제일 좋죠. 그만큼 이 식각이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도 전 세계 몇 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놨죠. 이게 이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온 식각 방식 아까 말씀드린. 예. 그래서 양이온이 물리적 반응으로 때려주고 라디칼이 가서 붙여가지고 가스한 다음에 도복에 있는 그 뭐죠? 예. 우리가 원하는 띠를 가지고 가스로 만들어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정 공정으로 잔유물들이 있으면 없애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온 식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왔던 자료 보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시 프로세스라고 있어요. 깊은 반응성 이온 식각이라고 하는데 요 C4F8 가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폴리머 여기 있죠. 여기 보호막을 증착을 해요. 이걸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예상보다 요게 더 벌어진다 그랬죠. 이거에 다 좋은데 생각보다 좀 더 식각을 해버리니까 완벽 뭐 물론 습식보단 낫지만 그래서 여기다 막을 쳐버려요. 못 나가게 폴리머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호막을 입힙니다. 야 그럼 너가 식각하다가 더 뭐 하진 않겠지.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표면에 보호막인 폴리머 방막을 그래서 요걸 하고 이제 바닥면에 이 폴리머 방막 근데 이 방막도 나중에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요 소재를 써가지고 요걸 입히고 폴리머를 입힌 다음에 공격을 해서 얘를 깎아내는 방식. 그래서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 옆으로는 더 많이 안 파지게 해주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왜냐면 오버 식각은 괜찮아요.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덜 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파지면 또 안 되니까 여기다가 보호막을 하나 입힌다. 그걸 이제 폴리머라고 합니다. 폴리막 방막을 증착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깊은 반응성 이온 식각 보시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되게 좀 복잡하죠. 어렵고 저도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요. 이 샘코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이걸 깊은 반응성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낸드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행비 종행비 밑변과 위 이게 밑변은 좁아지고 위가 높아지니까 이걸 하려면 이 방식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식각률이 좋아요. 이게 이 방식을 쓰면. 그래서
아까 최대 단점이 등방성이 있다 그랬죠. 이게 조금 원하는 것보다 더 되니까 이거를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폴리머를 입히는 폴리머. 요걸 입히는 증착을 하나, 그러니까 요걸 하나 더해준 게 바로 요 보시 방식이다. 근데 이 방식에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보시 프로세스로 이렇게 정말 보이세요? 구멍 판 거 깊게, 예, 깊게 파고, 예, 여기 보이시죠? 이 높이 정말 뭐 수직으로 깎아지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부드럽게 식각도 돼요. 아, 너무 좋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도 뭐냐면,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종행비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높이와 밑변의 비예요.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높이가 25고 밑변이 25면 1이죠. 나누면. 근데 요새 어떻죠? 분위기가 높이 높아지죠. 높이가 100이 됐어요. 밑변은 10이에요. 좁아지니까. 그러면 저 종행비가 10이 됩니다. 10배가 준 거예요. 얼마나 이거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종행비가 저 뜻이에요. 종행비가 올라갈수록 식각의 난이도는 급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예. 근데 보시 프로세스의 최대 단점이 이 폴리머 있죠. 얘가 이제 보호막을 깔았다 그랬잖아요. 이 보호막이 찌꺼기잖아요. 얘를 배출을 해야 돼요. 위로 이제 마지막에 배출이 안 된대요. 좁아가지고. 네. 이게 넓을 때는 배출되기 쉽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막 이게 그러면 거기 잔유물들이 쌓이니까 식각률이 떨어져요. 네.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고서 이거 딱 보고 나서 처음에 진짜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날 이거 자료 만들면서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식각은 습식을 많이 쓰지만 건식으로 넘어왔고 반응성 이온 식각을 쓰는데 물리적과 화학적을 같이 쓴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얘가 이 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위치까지 조금 더 식각을 하니까 여기다가 보호막 붙이자. 그게 폴리머. 그게 바로 보시 프로세스. 근데 그 폴리머가 이제 나중에 깎여 내려갈 때 이 잔유물을 빠져내야 되는데 이걸 못 빼는 거예요. 너무 좁아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극저온 식각입니다. 이 낸드 종행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극저온 식각 장비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도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 요게 낸드 설명하면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거보다 AI가 낸드의 잠을 깨운다 그랬죠. 데이터 센터에 SSD가 앞으로 많이 필요해요. 저전력이니까. 이게 낸드죠. 근데 400층 이상의 낸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극저온 식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400층이에요. 너무 위로 써이죠. 좁고 상상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극저온 식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폴리머가 밖으로 못 빠져나가는 걸, 네, 그걸 이제 개선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걸 안 써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식각은 20도에서 120도인데 극저온은요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100도로 합니다. 그래서 극저온 식각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성이 낮아서 등방성 식각, 그러니까 정확하게 돼요. 식각도. 그리고 폴리머를 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폴리머 안 써요. 왜? 등방성 식각을 없애하니까. 이렇게 등방성은 뭐라 그랬죠? 자꾸만 똑같은 속도로 내려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걸 똑같이 해버리니까 요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등방성을 억제한다는 건 여기는 이렇게 되고 밑은 밑으로 파고 내려가고 폴리머를 또 안 써도 돼요. 네, 그러면 얘가 못 빠져나가서 식각률이 낮아지는 그거를 해결하겠죠. 네, 근데 한 가지 변하는 게 소재도 바뀌어요. C4F8 소재를 쓰다가 불화수소를 써요. 요걸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 일렉트론이 이걸 만들어냈고 2세대 제조해주는데 영하 70도에서 하고요. 기존에 90분 걸리던 걸 33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식각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올해 말에 양산 테스트 들어가서 지금 양산 테스트 하고 있고 내년 양산에서 26년에 본격 공급. 26년에 아마 400단이 본격적으로 채택되면 삼성이 이걸 쓸 것 같아요. 지금은 400단 이하는 램 리서치가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의 극 좋은 시각 장비가 도입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마 기존 램 리서치 걸 쓰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도쿄 일렉트론 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테스트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삼성은 24년 하반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V9부터 290단부터 일부 도입을 하고 25년에 이제 양산 예정인 여기에 이제 도입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언제 도입할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은 다가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챔버가 되게 많아요. 이 장비 하나에 이렇게 웨이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챔버들 이게 훨씬 많이 달려있죠. 예. 그리고 3D 낸드 채널홀 시각 방법, 이건 그때도 설명드렸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 높은 종횡비로 깊은 시각,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이 소재가 더 적어요. 예.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이 이걸 만들었고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온도 조절 장치죠. 온도를 낮춰주는 거. 예. 근데 이 온도 조절 장치 대표 회사가 FST랑 유니셈. GST는 냉동기식보단 전기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냉동기식을 해야 이게 온도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유니셈과 FST가 수혜주고, 뭐 극 좋은 칠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준비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극 좋은 시각 장비는 아까 챔버 수가 12개니까 칠러가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챔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반 챔버는 3, 4개거든요. 극 좋은은 12개. 훨씬 더 효용이 있는 거죠. 뭐 챔버 수가 증가하고 칠러 수도 그럼 증가할 수밖에 없고,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단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요게 이제 소재의 변화인데, 요 불화수소 있죠, HF, 요게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불화수소, 요 불화수소 만드는 업체 제가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시각에 안 쓰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수혜가 아니라 이건 26년부터 대규모 이제 많이 쓸 거예요. 26년. 그럼 그때쯤 되면 이 업체들도 주목을 받겠죠. 왜냐 HF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수혜는 조금 강도는 또, 왜냐면 지금도 뭐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국에서는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또 SK 자회사, SK 머티리얼즈가 요 불화수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은 전도체랑 유전체 시각이 있는데, 전도체는요 이런 거 밑에, 예, 폴리실리콘 같은 거, 기판을 깎아 들어가는 거고요. 예, 유전체는 여기 있죠, 아까 낸드 구멍 파는 거, 이렇게 그거를 보통 유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옛날에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요게 좀 비중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점점 미세화되고 고단화되니까 요 콘택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쓰이는 그 회사가 하나머티리얼즈, SiC,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그러죠. 요게 소모성 부품이 시각 장비에 들어가 있어요. 웨이퍼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 좀 환경이 되게 가혹하니까. 근데 SiC가 가격이 정말 비싸죠. 근데 유전체 시각 장비 1등은 전 세계의 텔이 1등입니다. 근데 왜 하나머티리얼즈냐면, 텔이 극 좋은 시각 장비도 하지만 텔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하나머티리얼즈는 텔의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텔에 극 좋은 시각 장비 많이 쓰이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제 낸드 이렇게 증착하고요. 요거 구멍 깎고요. 그 다음에 막 입히고, 여기 사나막 입히고, 그 다음에 식각을 해요. 식각 많이 들어가죠. 불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 반도체라는 게 진짜 오묘한 거예요. 뭐 건설처럼 막 올렸다 깎아내고 필요 없는 거 제거하고,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상이죠. 니트라이드 제거하고, 사나막 또 증착, 하이케이 소재 입히고, 탄탈륨, 예, 증착하고, 그 다음에 하이케이 또 식각, 필요 없는 거 또 식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낸드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드릴 예정인데, 시각 장비는, 극 좋은 시각 장비는, 예, 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시각 부품은 하나머티리얼즈, 이게 도쿄 일렉트론 비중이 64%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장치는 FST랑 유니셈, 냉동 칠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각 소재,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SK,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이 불화수소를 생산하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또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본격적인 시장은 아마 25년은 돼야 열릴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미리 또 준비하시고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어렵고 그 말로만 듣던 어려운 시각을 이제 우리는 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이제 방송 올려드렸고 오늘이 5월 19일이죠. 예, 여러분들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 또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